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동행까지 오셨습니다. 시험 잘 보셨죠? 우리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혼자지만 그 시험장처럼 정확하게 시험 잘 보셨어야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 드리겠습니다. 41번.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도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늘 수업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라고 하거나 도시군 관리가 누가 위반하는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그 수립 대상이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그 시장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군 지역은 군을 관할하는 관할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이렇게 되죠. 제일 큰 도시부터 불러주면 되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특징은 그 요약집이나 기본서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때 이런 예외 규정이 없죠. only 기억납니까? 오직 관할 시장 군수에 의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누구에게 승인받습니까?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했고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것도 특징으로 설명드릴 거 맞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오직 관할 시장 군수에 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됩니다. 예외 규정은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절차는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이 공청회 개최 권한상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 거죠. 다음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생각될 수 있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적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했다면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 그죠? 맞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상위 계획으로서 법적 지위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하도록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평이한 보통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되죠. 42번. 그 기반시설의 종류는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아마 환경기초시설 꼭 외우라고 그랬죠. 공간시설도 꼭 암기하십시오라고 했고 방제시설도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리고 그 보건위생시설도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문제 답을 못 찾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본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오해 요약집 펼쳐놓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건위생시설은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 맞죠?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하수도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뭐죠?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환경기초 하면은 환경기초시설의 종류를 저희들 이렇게 외웠었죠. 하수, 태페. 눈물입니까? 빗물입니까? 빗물. 그렇게 외웠었구나. 하수, 태페, 빗물. 그렇게 외웠었죠. 이거 뭐죠?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하수, 폐폐. 이걸 한 달 정도 연습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여기 지금 펼쳐놓고 좀 연습을 살짝 오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다음에 맞추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까요? 공간시설. 몇 개 안 되니까 외우라고 그랬잖아. 공간시설. 자, 기반시설 중에서 공간시설로 분류되는 거.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지 그렇게 썼죠. 공원, 광장, 지가 세 개잖아. 그죠? 공원, 광장, 공원, 광장, 그렇게 썼죠. 첫 번째 지가 뭐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저수지, 방방하유. 이런 거, 네, 암기하셔야 되죠. 연습하십시오. 예. 43번. 국토교급상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되죠. 1번. 자, 입안된 도시군관리구역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네, 시장구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결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대도시 맞죠?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 해당 시장은 대도시시장이 되죠.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원칙이에요. 입안된 도시군관리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시당구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가 직접 결정합니까? 시장군수, 시당구수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연습 무지하게 많이 한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시가바주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죠. 단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시가바주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그때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그렇게 되는 거죠. 44번. 국토교급상 관리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용도지역은 전국토죠. 네, 용도지역은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죠. 자,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지역 합니다. 도시지역. 도시적 주변, 도시지역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시적 주변에 둘러싸여서 지정하는 게 뭐죠? 관리지역. 도시지역과 주로 경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잖아요. 관리지역은 몇 가지로 세분되죠? 3개. 3개로 세분됩니다. 자, 도시적 주변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틈닭,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자, 이런 것은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인데, 이후부터는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실적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 생산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주변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선 및 문화재 보전 등이 필요하면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목적이 존재하는 땅이잖아. 근데 주변의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도시개발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이런 지역은 뭐죠?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가 됩니까? 개발 목적. 주 지정 목적은 개발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같이 볼게요. 44번. 자, 성장관리법안에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금표율은 얼마죠? 50. 용적률은 125. 금폐율은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고, 용적률은 125%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1번 맞죠? 2번.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복합용도지구 미칠 것이고요. 이런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뿐이죠.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 1개 기억납니까? 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죠. 11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지정됩니다. 첫 번째 1이 뭐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거는 뭐죠?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1개. 그렇게 웃었죠? 네.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 입지 완화를 목적으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지정이 허용됐죠. 생산관리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죠. 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된 거예요. 3번. 관리지역 안에서 세부적인 용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중 건축지원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공수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되는 거 맞죠? 네. 5번. 관리지역 안에서 지락정비를 목적으로 자연지락지로 지정할 수 있고요. 네. 자연지락지로 미칠 것이고요. 그럼 자연지락지의 지정 목적이 어떻게 되죠? 자연지락지의 지정 목적은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정비가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녹지지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름이 뭐죠?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안에서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 녹관, 농자 이거 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게 되죠. 맞게 됩니다. 45번. 국토교급상 도시군계획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지단도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지단도가 가장 큰 것. 작년에 용적률이 나오고 올해는 건폐율 나올 차례거든요. 차례를 보면 그래서 건폐율은 뭐 나올 확률,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한 90% 된다고 보면 되겠네. 딱 이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건폐율에 관한 문제는 90% 나온다는 거죠. 자, 건폐율 같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지단도는 어떻게 외웠죠? 주거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55국에 66, 57.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서 무슨 용도지역이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이거는 2종 전용주거지역. 이거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거 안 되면 깡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9878. 그렇게 썼죠? 9878. 이거는 뭐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 이거 안 되면 안 돼. 연습 진짜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돼. 큰일 나죠. 건폐율 문제 맞추지 못하면 맞출 문제 별로 없잖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부 777.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얼마죠?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렇게 되죠. 이 정도는 기본이고 여기에 동그라미에 하나씩 붙이면 건폐율이 되는 거잖아. 건폐율. 주거지역, 그죠? 건폐율이 되죠. 55개, 6657. 상업지역은 9878. 공업지역은 777.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1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진짜 외워야 되거든. 이거 연습도 수시로 해줘야 돼,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어떻게 오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쓸 겁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같이. 소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위에 뭐죠?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이거 뭐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수산자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공원, 자연공원, 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인데, 이래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무슨 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두 개잖아. 개발진흥지구 두 개는 어떻게 되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도 있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이렇게 놓고, 자, 컴퓨터 지단도를 제일 위에서부터 외웠잖아. 어떻게 외웠죠? 64, 34, 육군 4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64, 34, 그리고 678, 678. 하나씩 붙여주면 컴퓨터 지단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어. 그럼 금표는 얼마죠? 70, 80죠, 80. 그 다음에 어떤 용도 중에 농공단지에 지정된 토지는 금표는 70까지.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이 30. 도시적 외, 그러니까 도시적 외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이 얼마죠? 40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외워야 되고, 여기서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 빼고, 뭘 빼죠? 자연녹지를 빼면 4개가 남았잖아. 이 4개는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지단도를 따로 정해주는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봤죠? 18, 10, 15. 18, 10, 15. 하나씩 붙이면 용적률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어떤 용도지역의 농공단지 안에서 금표율은 70%, 용적률은 150.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한 문제가 보장될 확률이 90%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올 때마다 연습해 줘야 돼. 한 달 안 하면은 아롱아롱해진다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45번. 준주거지에서 조류를 정할 수 있는 금표는 얼마죠? 7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여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금표는 얼마죠? 30. 성장관리관리 수된 계획관리지역은 50. 금표는 50. 농공단지, 여기 농공단지는 금표는 얼마죠? 70.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80. 그래서 그 조류를 정할 수 있는 금표의 지단도가 가장 큰 것은 5번 그렇게 된 거죠. 5번.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리고 특화경관지구로 세 분 지정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게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 5개가 있잖아. 어떻게 왔죠? 경방보치개. 편하잖아. 경방보치개 5개. 끝이지 뭐. 경방보치개. 여기 말씀해 주세요. 뭐죠?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될 수 있고요. 이게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거 연습 잘 안 하시잖아요. 귀찮아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리를 확 찔러버린 거죠. 작년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개요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것도 한 문제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그렇죠. 이거 귀찮아서 안 외우시, 연습 안 하신 분은 다 틀린 거잖아. 그죠? 자,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다 했죠, 뭐.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는 금방 했는데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죠. 어느 것이 이렇게 지문에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오시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세 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10번 지정하시죠. 그러니까 답 맞췄지 말고 항상 봐요. 항상 이렇게 관련된 것을 전체를 복수하는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그럼 수험 준비 완벽해지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답만 몇 번이다 이런 건 아니죠. 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관련된 내용을 전부 복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준비가 완벽하죠. 그러면은 4주 동안에 이제 동영이 이루어지니까 160문제. 그러니까 160곳을 중요 출제 가능한 영역을 문제로 만들어서 예상 문제 만들어서 풀고 그 영역을 복습했는데 떨어질 수 없는 거지 않느냐, 그죠? 또 백선하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할 몫을 지정합니다. 뭐죠?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잖아.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틀렸잖아.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이렇게 나가잖아.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약집 보면은 특화 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제가 이렇게 해서 묶어서 비교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콕 찍어주는 거죠. 맞죠? 이런 것을 잊어버리거든. 당연히 잊어버리죠. 오늘 틀려도 괜찮고 본심을 위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은 연습이니까 오늘까지 봐드린 거예요. 네. 다음 3번.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지정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죠. 4번.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용도지구별 건축자는 원칙이 뭐죠? 조례를 정하잖아.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함이 원칙인데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4개 정도로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 고도지구,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그렇게 되죠.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그렇게 되죠. 좋아요. 다음 5번.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은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 맞죠? 그래서 동일재해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향후 동일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에 또 하나 있죠. 특히 뭐 들어봅니다.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된 지역 기억납니까?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됐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해야 돼. 그리고 그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47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또는 변경, 그 변경에 관하여 개발인 허가 또는 그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개발인 허가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건축물 연면적 5% 불만해서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축소 동그라미. 축소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입니까? 단축입니까? 단축 변경. 축소 변경, 단축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죠. 사도법상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분할은 임의사항이죠? 허가사항이 아니죠. 임의사항.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채취 면적은 25제곱미터 이하는 경미한 거 맞죠? 부피, 높이, 깊이는 50 이하가 경미하잖아. 그래서 채취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제곱미터 이하의 토습 채취는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죠? 단,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의료 양식장 용도로 쓸 경우에는 네, 임의상에서 제외니까 허가를 받게 하죠. 정답이 4번이잖아요. 5번. 재복구나 재난수술에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단 조치 후 몇일 내에? 1월 내에. 조치 후 1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48번.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수립기준 동그라미 이런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공식적으로 외웠잖아.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도 않죠. 그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은 이 동네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합니까?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그때 개발 허가 제한은 원칙이 몇 년이죠?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이 원칙인데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거나 또 하나 있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원칙 3년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몇 년입니까?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48번에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이 법상 개발행 허가를 최대 3년까지가 아니고 5년까지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3번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3번이 답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우리 이렇게 외웠죠. 정택이는 몇 년이죠? 10년.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이렇게 해놓고 정확하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입니다. 잠깐 연습하셔야 되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웃었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시가와 주정구역과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구역, 그 구역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가능하게 되죠. 단,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하여야 할 대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이것도 외워야 되잖아.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의무적 포함, 지구단위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의무적 포함 사항은 우리 외우고 있잖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같이 해보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재고 한도, 최저 한도.
다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그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임의적 포함 사항이 됩니다. 49번. 국토교육법상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 부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어도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1번이 정답이죠. 2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동그라미 합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동그라미. 자, 매수 가격에 관해서는 이 법상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없고, 매수 가격 동그라미하고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 공취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공취법을 준용하게 되죠. 매수 가격과 그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치법.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그렇게 비교해서 외웠잖아요. 3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하게 되죠? 2년. 2년이 매수하죠.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 청구를 받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죠. 그리고 매수 대상 토지를 결정해서 알리면은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합니까? 2년 내에 매수잖아요. 다음 2번. 매수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인 다시대주택은 허가될 수 있다. 틀렸죠?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은 허가될 수 있죠. 여기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어서 매수 청구했는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알려왔어.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알려왔으니까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가 되는 겁니까? 매수 거부. 매수 결정을 알리면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결정을 알리고 2년 내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매수 지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이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 부지에서 허가 대상은 3층 이하. 3층 이하 어떻게 되죠? 단독주택, 3층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이하인 제1종 건생시설, 제2종 건생시설, 그리고 청소와 상관없이 뭐죠?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암기상 수시로 이렇게 관련된 걸 정리해줘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나올 때마다 써주시면 되잖아. 3층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이하인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5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죠. 현금 지급이 원칙. 채권이 설레잖아요. 현금 지급 원칙인데 단 토지 소유자가 채권을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이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운명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초과 금액이죠? 3천만 원.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그 3천만 원 초과 금액,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했었죠. 50번.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인가 건수보다 몇 %?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정도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거 또 가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 10만 정도 이상이니까 20만 정도 이상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20만 정도 이상이 맞다면 15만 원 안 되는 거잖아. 맞잖아. 지금 기준을 말하는 거라고.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인터넷에 그런 거 말로 글쓰기가 참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진짜 초딩 같은 질문이잖아.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구구적으로. 알겠죠?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성인들이니까. 자,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이면 부과 대상을 한다. 맞습니까? 줄까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줄 거나요? 이것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거야.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부분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좀 약간 낯설던 지문은 항상 발표해놓고 정정 와서 봐줘야 돼, 이거.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고 부과 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할 수도 있다. 물납이 허용되잖아요. 5번. 납부모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틀렸구나. 2개월이죠? 2개월 이내인데, 잠깐만요.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되어 있다고. 부과 대상, 부과 대상. 보십시오. 부과 대상. 부과 대상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시설로서 얼마 초과죠?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무슨 행위죠? 신축, 정축, 신축, 정축 행위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가 부과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신축과 정축은 건축급상 건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축과 정축을 하려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 건축급상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신축과 정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급상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2월 내에 이거예요, 이거.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 시기.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 건축급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를 받으면 납부하잖아. 납부는 신축과 정축이 끝나면 건축급상 준공사를 받아야 되죠. 준공사는 무엇입니까? 사용승인. 그래서 건축급상 신축과 정축이 끝나고 건축급상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 시기. 그렇게 되죠. 납부 시기, 부과 시기, 부과 대상 세 가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에 대해서 설치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 신축과 정축을 목적으로 건축급상 건축을 받으면은 허가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이 부과됩니다. 신축과 정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 신청할 시까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해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축과 정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부과시기잖아.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신축과 정축 완료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줄 거면 되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는 이게 납부 시기가 되는 거죠. 51번. 국토교육급상 도시공급시설 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행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공급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접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일시 사용합니까? 일시 사용만 허용이 되죠. 2번. 실지계획인가 고시되면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성수로 본다. 맞습니까? 네. 도시공급시설 사업 철저에서는 실지계획인가 고시를 공시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의 성수로 봅니다. 3번. 이 법에 따른 도시공급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을 제기할 수 없다. 지금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행자가 비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시행자 행정청이라면은 그 시행자의 처분에 불구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맞단 말이야. 맞는 건데 지금 여기는 시행자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실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 누가 시행자가 되죠? 국장. 국토부장관이 관계시장소의 의견을 듣고 직접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나중에 복습할 때는 그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전부를 복습하셔야 돼요. 전부를. 예를 들면 잠깐만요. 이런 걸 이제 하나 딱 나오면은 그것만 딱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늘질 않는 거라고. 늘지 않고 문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 필요하지 마세요. 적지 말고. 처음 본 것처럼 적지 마. 그럼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처음 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 뭐 책에 있고 잠깐 복습하는 거 필요한 것만 딱 메모하고.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이걸 상식으로 좀 생각해라. 공부라고 하지 말고. 부산 강안대교 건설 사업의 시행자 누구 이름을 합니까? 부산시장.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은 누구 이름을 하죠? 서울시장. 그 상식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누가 원칙적으로 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 이 말이라. 이게 원칙이라. 다만 예외를 한 3가지만 정리하고 있어도 되잖아. 부산 지하철을 만들다 보면은 인근의 양산까지 가잖아, 이렇게. 그럼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은 어떻게 정하죠? 시행자를 관계되는 시장소가 협의해서 부산시장과 양산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시행할 자로 정하잖아. 협의지정이에요, 협의지정. 협의지정. 늘 이렇게 설명하잖아. 이게 예외 1번이거든. 예외 2번.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는 그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해달라고 부산은 주장하잖아요. 부산에서 하세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산이 100조, 200조인데, 맞잖아. 수백조가 들 건데, 우리 부산시 1년 예산이 20조 내외, 잘 안 될 거야, 아마. 15조 내외, 뭐, 이 정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봐요. 부산시 1년에 예산이 20조 원이더라도 200조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설명 다 그렇게 해주거든.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은 중앙정부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누구죠? 국장. 그 다음에 그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GTX는 경기도 관할구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GTX 사업이라고 그러다.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되면은 사업 시행자 누가 되죠? 관할도지사. 관할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시행자 전부를 복습할 거 나중에. 그래서 4번.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직접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요. 5번.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지도 청문은 청문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5번의 청문 대상. 청문 동그라미 밑에 적으세요. 우리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은 외웠잖아, 저희들. 그죠? 다 외웠습니다. 청문 대상. 어떻게 되죠? 개도실. 그렇게 외웠잖아. 개도실이라고. 개도. 청문회를 하면은 버팁니까? 실토해야 됩니까? 실토한다. 그렇게 외웠잖아. 개도실. 개도 청문회 하면은 실토한다. 그렇게 외웠죠. 이렇게 했는데, 개가 누구 개인지 모르면 안 되지, 이제. 개가 뭐죠?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인 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 전 청문해야 돼. 도는 먼저 거기 나와 있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개발인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를 뭐죠?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렇게 되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청문 대상. 52번. 국토교육급상 공동구, 공동구와 광역시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공동구도 누가 관리하죠? 시청, 군청. 맨홀 뚜껑 위를 지날 때마다 외우기로 했잖아. 그죠? 시청, 군청이라고. 그래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서 관리한다. 맞잖아요. 2번. 2번도 나왔던 지문이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너무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오, 믿겠습니까? 오. 공동구는 안전점검, 공동구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시행은 5년마다. 그죠?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시행은 5년마다 그렇게 되죠.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비용이죠. 자, 공동구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이게 원칙이죠.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하게 되죠.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 수업 다 했잖아요.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천공항 수업할 때 고속도로 이런 것은 전부 국가교육을 설치한 광역시설이에요. 이 인천공항처럼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 해당 광역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누구죠?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인천공항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뭐죠? 인천공항공사. 고속도로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한국도로공사. 이런 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5번.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장은 이를 설치, 관리,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장은 아니고 해당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야 되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잠시 휴식하고 53번부터 문제를 받을게요.